최근 들어서 알코올에 의한 간염이 많이 증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알코올이 많고 그 다음에 기타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 가끔 보면 이상한 약 드시고 간 부전 오시는 분도 제가 간혹 보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사의 문제 또는 자가 면역, 우리 간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도 가끔 생기고 있고,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급성 감염, 갑자기 간이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개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오래 가신 분들은 만성 간염 상태를 많이 가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젓갈새우로 맨들맨들한 게 우둘투둘해집니다. 간경화도 뭐 정도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게 되고, 초기 정도에는 되게 간이 우둘투둘하고 모양상에 문제가 있지만 간 기능은 되게 보존돼 있으신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되게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간이 이제 경화가 와서 이렇게 섬유화가 되고 간 세포가 많이 소실이 된 상태죠. 그러면 나머지 간이 이제 일을 좀 더 해야겠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간이 이제 1000이면 경화가 와서 기능이 80이 됐다. 근데 80이라도 조금 연장 근무하고 야근해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지쳐가 나 더 이상 일 못하겠다,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 이래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간 부전 상태로 빠지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간이 나빠지시게 되고 아마 이식이 필요한 단계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를 오래 앓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합병증으로 간암이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되게 경화 없이도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빈도상으로 봤을 때 경화나 간염에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다양한 정도의 간염 및 경화, 그리고 그런 합병으로 간암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간 이식을 받게 되는 해당이 되십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선천적인 문제, 또 담도질환 문제가 많거나 아니면 다른 대사적인 문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이식받는 경우가 있지만, 되게 성인에서는 그런 경우 드물고, 근래에는 혈관 문제 때문에 이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빈도 자체는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간 이식을 받느냐? 아직 간경화가 있다고 내가 간 이식을 받아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경화가 있더라도 간 기능 자체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되면은 크게 이식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간경변, 즉 간경화와 관련된 합병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예후가 상당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이 생기시는 경우 적극적으로 간 이식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되게 대표적인 게 혼수죠. 보통 그냥 혼수가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피토하시고 혈변 보시고 그러다가 혼수 오는 경우가 왕왕 있죠. 또 복수 차고 복수 때문에 소변량 줄고 신장이 나빠지고, 그런 경우 때문에 또 복수 때문에 생기는 복막염, 이런 경우에는 합병증이 생길 때마다 전체적으로 기대 영양 자체가 떨어지시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주면 좋은데, 그런 합병이 생겼을 때 관리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급성 간염에 걸린다고 해서 간 이식을 받으시는 건 아니고, 급성 간염 자체가 흔히 말하는 전격성 간부전, 되돌이킬 수 없는 간이 나쁜 상태로 가시는 경우에는 응급이식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는 뭐니 해도 B형 간염의 가장 원인입니다. 간암이 동반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되게 통칭 한 70~80%는 B형 간염에 의한 문제가 가장 많으시고, 그 다음에 C형이나 알코올 문제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알코올성 간경화에 의해서 이식받으시는 분이 좀 이식하고 나면 되게 6개월 내에 B형 간염이 재발을 하고요. 재발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경과가 매우 나쁘세요. 그래서 되게 이식한 간을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가 한 50% 이상이 되고, 많은 수에서 돌아가시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요새 되게 외다니시 아시겠지만 헤파빅 맞으시죠? 장체 주사랑 이제 제픽스나 바라크로드 이런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 같이 쓰기 시작하니까 재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되게 10% 미만에서 재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로 이식받으신 분들, C형 간염이나 이런 성적이 오히려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일치월장 발전을 하게 됐죠. C형 간염은 B형 간염하고 달리 이식받고 나셔도 치료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이러스 안고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식받고 난 간에 다시 C형 간염이 이제 바이러스가 침착이 되고 만성 간염 상태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C형 간염 치료가 그래도 약제가 있긴 한데, 이게 또 약이 치료가 좀 많이 힘들면 약 부작용도 많고, 되게 이식 받으시는 분들은 비장도 많이 크고, 백혈구나 척혈구, 말하는 혈소가 다 나으시기 때문에 이런 C형 간염 치료 약제 자체가 이런 혈구 성분 자체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낮은 상태에서 치료해서 또 떨어지다 보니까 치료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좀 힘드신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뭐 시형간염을 안고 살아도 당장 지금 뭐 경화 때문에 복수 차고 의식 없고 이러신 것보다는 나중에 나빠지시더라도 천천히 나빠지시기 때문에 그래도 할만하다고 해서 한 게 시형간염 이식이고요. 뭐 좋은 약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뭐 싹 만족할 만한 약은 없고, 간혹 시형간염을 이식 받으신 분 중에 한 10년 가까이 진행하신 분들 중에 또 정맥류 생기셔서 피 터지시는 분도 가끔 있으세요. 뭐 그런 거는 또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문제고요. 되게 일반적으로 암이 한번 생기신 분들은 그 간이 또 있으면 그 간에 또 간암이 생기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텃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또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뭐 간암에 대한 좋은 치료를 위해서는 그거를 절제해 주는 게 가장 좋죠. 수술은 암 조직이 있으면 암 조직을 포함을 해서 정상 조직에 포함을 해서 절제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 자체는 확실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간 이식을 제외한 치료법 중에서는 수술이 절제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상 간을 같이 포함해서 자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존에 암이 생긴 간은 또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상 간을 어느 정도 절제함으로 해서 재발 방지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요. 하지만 정상 간을 드러내기 때문에 간 기능은 떨어지게 되죠.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제를 많이 못하고, 간암 때문에 간암으로 절제를 받으시는 분이 대개 한 20% 정도 내로 보시면 되거든요. 다 수술을 못 받으신다고요. 간 이식은 한번 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간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주기 때문에 간암이 이제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장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게 되고, 완전히 또 간 안에 있는 암세포를 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런 재발 방지 측면에서는 간 이식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뭐 혈관 침륜이 있는 경우, 흔히 말하는 혈관을 먹었다, 그런 경우에는 간암으로 이식하신 분들 중에 재발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뭐 따로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런 게 없이 아주 작은 종양에서는 간 이식을 하시는 경우 성적이 다른 뭐 절제나 이런 수술보다 치료법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크기가 작은 조기 간암에서는 간 이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추세가 이제 세계적으로 보이죠. 근데 간 이식을 받은 다음에 간암이 재발을 했다, 그러면 진행이 상당히 빠르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진행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재발을 많이 하고 치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재발할 확률이 크신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좀 신중하게 상담을 한 이후에 이식을 진행할지 말지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 이식 크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혈액형이랑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최홍만이 뭐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김연아가 갖출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100인데 적어도 70은 있어야겠는데 그냥 30 가지고 못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크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비슷한 체구만 가장 좋고, 체중 차이가 너무 안 나시면 되게 기증하실 수 있으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저는 뭐 날씬해도 간이 부어서 괜찮아요, 간이 커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실제 찍어보면 그런 분도 있으세요. 뭐 그러면 확실한 거는 이제 검사해봐야 하는데, 솔직히 체중 차이가 30-40kg 나시고 이러면 솔직히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다고 해도 이 간을 내 맘대로 요만큼 자르면 되겠지, 그런다고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혈관을 살리고, 뭐 혈관이 없으면은 잘라봐야 죽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양에 따라 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이제 이미지 검사, 그냥 CT 이런 걸 찍어보고 뭐 그걸 정하시게 돼요.